예, 오늘 머니스토리에서는요, 우리재테크 부동산연구소의 박연신 소장과 함께 부동산 경매에 대한 모든 것 파헤쳐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6개월 만에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되는 지역과 안 되는 지역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 지역적인 여건이 얼마나 확실하게 개발이 될 수 있는가를 좀 봐줘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이제 택지개발 촉진법이 폐지가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신도시를 만들지 않겠다라는 어떤 내용이 담긴 어떤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지금 노후화되고 낙후된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방안을 찾았을 때, 지금 현재 오래된 주택들이 있는 밀집 지역들 같은 경우 이제 가로망, 세로망에 도로만 연결이 되어 있다면, 걔를 정비할 수 있게끔 소규모 정비 사업을 이제 활성화시키겠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대규모 개발 방식보다는 시간도 짧게 걸리면서 3년 이내에 완공될 수 있는 그런 소규모 정비 방식을 진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도 벌써 이제 진행되는 지역이 꽤 많고요. 전국적으로 이제 확대가 될 예정 같은데요. 서울 지역에 여러 군데가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꼼꼼히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실제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이라든가 다세대 같은 경우도 향후에 이렇게 변모가 될 수 있다라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다세대 주택이나 아니면 다가구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대안으로 좀 제시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더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꼼꼼히 좀 더 따져주시고, 또 일단은 수익과 어느 정도는 조건이 맞아떨어진 지역부터 먼저 진행되기 때문에, 일단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노후불량 주거지 최고층, 이제 7층까지 집을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 결론적으로 공동주택이죠. 이 사업인데요. 다세대, 다가구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부터 다 포함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들이 다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면적은 1만 제곱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3,000평 정도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0평 정도 범위를 지정을 해놓고요.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3분의 2 정도, 그러니까 거의 한 90, 80% 정도 이상이 노후주택이 되어야 된다. 결론적으로는 20, 30년 이상 된 주택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어야지만 사업 속도가 그만큼 더 빠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구역의 주택수는 20가구 이상. 20가구 이상이라는 얘기는 세대수가 포함된 거기 때문에 요건 제가 도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지역에 해당되는 내용이 요렇게만 된다면 일단 1차적으로는 해당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존의 기반 시설을 유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쉽게 말씀드려서 도로를 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내용 자체가 가로망, 세로망,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택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방울이 연결되어 있는 도로가 있으면서, 예전에 이제 작년만 해도 요게 6m 도로를 확보하고 있어야지만 가능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거를 완화시켜줬죠. 4m 도로만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는 내용이 지난달에 또 발표가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사업 속도를 더 빠르게 하고 모든 지역에 이제 정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규제를 풀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주민 동의 같은 경우는 필요하겠죠. 그래서 80% 정도가 동의가 필요하고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비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매력입니다. 90%까지 대출이 보증되기 때문에, 이거는 중앙정부와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연계해주는 금융기관과 같이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따진다면은 내 돈 들이지 않고 쉽게 저리로 돈을 빌려서 건축비를 충당할 수 있다. 굉장히 큰 매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금 현재 대규모로 정비사업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외 지역은 또 사업성이 떨어져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취소된 지역이 워낙 많죠. 그렇기 때문에 취소된 지역들 같은 경우는 대안으로 이제 이게 바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중요한 얘기는, 만약에 집을 지어놓고 7층까지 만약에 준공을 받아놓고 준공 전에 분양을 하는데 미분양이 날 수가 있겠죠. 미분양이 나게 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SH공사에서 전량 매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위험 부담이 없다. 위험 부담이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투자 가치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쪽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확실하게 만들어주겠다는 얘기고요. 전량 매입을 해서 행복주택 등이나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공공임대나 지금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가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일반인들한테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조건을 문호로 개방을 해서 일반인들도 임대를 놓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제 도표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미니 정비사업, 미니 재건축 사업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범위가 작고 그만큼 사업 속도가 빠르다. 3년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안에 모든 게 다 끝나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고 그만큼 금리 부담이 덜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거환경이 좋아지고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사업 비용이 작아지겠죠.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시간이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사업 비용과 이자 부담은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그 부담을 다 누가 부담을 하느냐? 다 조합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따진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대상지 규모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저렇게 봤을 때 저 두 개 주택 같은 경우가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80% 정도만 현재 찬성을 하게 되면 바로 진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기존의 주택수가 20가구라고 한다면 여기는 다세대도 포함이 된 거냐 안 된 거냐. 그렇죠? 세대는 어차피 다세대는 다가구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가구로 보는 거고요. 다세대 같은 경우는 많게는 뭐 18개, 작게는 10개, 11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서 주인이 다 살아다니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포함을 시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공동주택의 세대수와 다가구 주택을 다 합산을 한 가구수가 20호가 넘어가게 되면 무조건 가능하다. 굉장히 매력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꼼꼼히 좀 더 따져보셔야 되고요. 거기에 노후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건물의 3분의 2 이상, 거의 80% 이상이 20, 30년 넘어서 정말로 노후화된 건축들이 포진하고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향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정비 사업을 진행시킬 때는 재정비 촉진지구든 어떤 강북지역에 어떻게든 정비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지만 지금 현재는 재건축, 강남의 재건축 빼고는 크게 실효성이 있는 지역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지역을 뺀 나머지 지역들은 정비 사업을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물론 강남에도 지금 현재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남 지역에도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지역들도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이 굉장히 크게 어느 정도는 투자 수익을 볼 수 있는, 쉽게 말씀드려서 기존의 주택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분들을 어느 정도 활로를 만들어준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매력으로 다가서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면 공사비는 어떻게 충당을 할 거냐 이거죠. 공사비 같은 경우는 전체 건축 공사비 40% 이내에 최대 30억 원까지를 중앙정부에서 2%대 저금리로 융자해 줍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하는 HUG라는 어떤 공사가 있는데요. 거기서 대출 보증을 해주는데요. 부담금이라든가 이주비까지도 대출을 해주고요. 최대 90%까지, 그러니까 40%, 50%. 결론적으로는 건축비가 거의 들지 않는다. 건축비가 거의 들지 않고 노후주택이 신축 건물로 올라서면서 거기 일반 분양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매력이다. 쉽게 말씀드려서 빨리 진행이 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돈이 만들어질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지역에서 지금 낙후된 지역들 중에서 강북 지역이든가 아니면은 강남 지역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많이 낙후된 지역들이 이 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규모 정비 사업이 어려운 단독주택이라든가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들이 대부분 다 이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시고요. 지금 현재 현황을 보시게 되면 조합 설립이 한 4곳 됐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호동, 지금 현재 사업 인가가 떨어진 지역이 면목동이 가장 빠릅니다. 중랑구 아시다시피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이 지역을 먼저 진행을 하고요. 조합 설립이 4군데가 됐는데 천호동 2개, 서초동도 2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강남에도 단독 다세대 밀집 지역에 대규모 정비 사업이 어려운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 포함시켰고요. 신규로 진행되는 지역이 14곳.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19곳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서초구에 7군데, 송파구에 2, 구로구 2, 마포구, 양천구까지 해서 지금 현재 19군데가 진행됐지만 향후에는 더욱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사업성도 괜찮고 어느 투자 수익률도 나올 수 있고 어떤 시공사라든가 조합원들이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그 주변이 정비 사업이 되면서 그 주변 주거 환경이 더 깨끗해지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더욱더 많이 활성화가 되면서 그 주변이 정비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제는 대규모 택지 개발보다는 소규모 정비사업 쪽으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고른다 한다면은 이런 것도 꼼꼼히 따지셔서 다세대라든가 다가구라든가 매입할 수 있는 입지 좋은 지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신축으로 실증까지의 건물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뭐 다세대 다가구가 어떻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 버리시고요. 이런 부분을 꼼꼼히 참고하셔서 정책을 따라가는 부동산 투자 방향으로 설정하시는 게 맞다고 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